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주제로 한 이번 교육장관 회의는 에이펙과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오늘 제주에서 열립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 통상장관도 만나는데요. 양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관세 실무 협의 중간 점검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형 AI로 기대를 모은 슈퍼컴퓨터 6호기가 구축됩니다. 세계 10위권 이내 고성능 컴퓨터로 연구개발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의 중간 점검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10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사전 의제 조율 차원의 고위급 또 장관급 회의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 이틀간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트럼프 관세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다자 회의라는 만큼 좀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펙 통상장관회의가 제주도에서 개막이 됩니다. 15일, 16일 개최가 되고요. 21개국 통상장관이 참석을 하고 또 WTO,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고위급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의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의제로 간다면 다자무역 체계를 통한 연결, 다자무역 체제죠. 또 지속 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혁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 통상장관 회의는 오는 11월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통상 관련 의제가 이제 조율되는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 첫 다자회의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고요. 미국 관세 조치가 이제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국들의 다자 또 양자회담도 현장에서는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에이펙 회원국들 통상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만큼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양자회담도 많이 열리게 되는데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이 또 미국과 중국의 만남입니다. 얼마 전에 합의를 이루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혹시 제주에서 2차 담판이 이루어지진 않을지 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바로 스위스였지 않습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해내면서 큰 주목을 받았고 글로벌 경제에 또 영향을 바로 주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휴전 합의가 14일부터 이제 90일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중 합의대로 115%포인트씩 상호 관세가 인하됩니다. 그런 이런 조치가 이제 돌입이 되는 것인데 백악관의 행정명령도 14일부터 적용이 명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우리 시간으로 따져보면 중국 시간으로 따져보면 15일이 될 겁니다. 이제 관세율이 조정이 되는 것인데 미국의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죠. 또 중국 상무부의 국제무역 대표가 이제 2차 회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장소가 바로 대한민국 제주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중이 이제 90일 유예에 협의를 했습니다. 추가 협상이 뭐가 될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에이펙에서 이제 정상들은 2차 협상을 하겠지만 바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상장관들은 또 2차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부분일까 따져보면 철강이나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런 관세 부분이 상당히 밀도 있게 미중 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어제 방한을 했고, 자 우리 측 카운터파트는 바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한미 간 협의를 이어갈 텐데 우리로서는 지금 7월, 그러니까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고 지금 2단계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이제 중간 점검인데 그래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따져보면은
우리도 통상교섭본부장인 정인교 본부장이 있는데 왜 정인교 본부장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부처의 상황들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파트너가 되는 것인데 제주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 16일 날 바로 내일이 되겠죠. 면담을 하게 되는데 관세 중간 점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달에 한미 2+2 협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23일 만에 고위급 접촉인데 단계별로 보면 6월 달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정부가 이제 7월 달에 줄라이 패키지 딜을 할 때 중간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이 중간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상 관련해서 이제 실무급 진들은 이미 방미를 해서 또 협의를 나눴고 기초적인 협의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굵직굵직한 것이 이제 타결이 돼야 되는데 7월 패키지 합의 4가지 의제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구체화될 텐데 영국에 이어서 중국과는 관세 휴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이기 때문에 이제 18개국과 협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걸 정말 18개 국가랑 해 나가려면은 뭐 인력도 그렇고 USTR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목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작업반을 구성하는 것이 미국도 여의치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7월 8일이 협상의 마감 시한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제안이 무엇이 될 건지 요구가 무엇이 될 것인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달 발효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 90일 유예가 되면서 다시 이제 발효가 될 것으로 예정된 기일이 바로 7월 8일입니다. 이래서 줄라이 패키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로서는 지금 접점을 찾은 국가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제 영국이 제일 먼저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도 115%나 인하를 했습니다. 이 주변국들 반응을 좀 보면서 우리가 접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찾아보면은 중국과도 이렇게 대폭 협상이 가능했다. 또 영국과 보면은 품목별 관세는 협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그것도 가능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 가능하다. 또 완급 조절도 가능해 보인다. 중국과도 한꺼번에 다 타결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교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조선 에너지 협력 방안이 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미국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조선과 에너지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줄라이 패키지에는 관세, 비관세 조치 외에도 투자협력 등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급진전한 중국의 사례에도 대비하고 미국, 영국의 협상 사례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미국의 러터닉 상무장관은 한국, 일본과의 협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투입돼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협상 뒤에는 방위비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미국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정부는 다른 국가의 진행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면 하면서 우리는 신중한 협의를 한다. 이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협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신중한 협의를 한다. 차기 정부가 또 상호 또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 정지 작업을 지금 권한대행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세가 여러모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리고 협의가 장기화될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기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모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이 정책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는데 4조 원이 넘는 규모 같아요. 그렇습니다. 12조가 조금 넘는 그 추경에 바로 이 4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서 관계부처의 주요 통상 환경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미중 관세 합의에도 불확실성은 그친 게 아닙니다.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피해 기업을 1대1 담당 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대1로 맞춤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고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46조가 긴급하게 투입이 되고 이것도 신속하게 대부분은 7월까지 70% 이상이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 보정 4조 2천억 원, 긴급 경영 자금 4천억 원이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대형 물류사가 해외 배송의 이용료도 기업들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서 10에서 15%로 할인 폭이 확대가 됩니다. 수출 중소기업도 지원인데 대기업보다는 아무래도 돈맥 경화에 걸릴 수 있는 것, 돈의 흐름에 차질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중소기업일 겁니다. 여기에 수출 바우처 1,745억 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2025년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고위급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진행되는 에이펙 교육장관 회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총회 환영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주제로 한 이번 교육장관 회의는 에이펙과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하여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루어낸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교육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세대 간 소통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교육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에이펙 관련 회의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에이펙 교육장관 회의도 열립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이 말을 한 것처럼 교육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역시 강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교육의 변화, 그러니까 뭐 AI 등을 활용한 교육의 변화 등도 중점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에이펙의 교육장관 회의는 교육 분야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입니다. 21개 회원국의 교육장관, 국내외 교육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하고, 실제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도 바로 교육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촉진하는 것이 이제 주제가 되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교육 혁신, 글로벌 협력이 이제 논의가 됩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 교육의 힘으로 경제 성장을 했고 사회 발전을 이룬 모범 국가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에 좀 도입이 됐죠. 디지털 기술과 AI 등장하면서 AIDT, AI 디지털 텍스트북, 여기서 이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시대적 도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 교육 혁신, 특히 좀 이 교육 분야에 아직까지 개발 중에 있는 그런 도상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지원하는 부분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어떤 회의건 이 의제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AI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텍스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교육의 발전과 관련해서 회원국들이 협력을 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한 공동성명도 채택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AI가 등장 안 하면은 뭐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AI가 중요해지는데, 인공지능입니다. 에이펙 교육장관 회의에서도 교육 격차 해소 공동성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면, 이 공동성명서가 채택이 됐는데 AI, 디지털 기술 맞춤형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활용하는 것이죠. 글로벌 교육 협력, 교육 접근성이 또 확대가 됩니다. 양질의 교육 강화, 또 지속 가능한 아태 공동체가 구축이 되는 것인데, 박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텍스트북, 일반적인 종이 교과서가 아니라 바로 에이펙 회원국들이 AI 등을 활용한 학습 지원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고요. 또 학습지, 학습자, 또 교사를 위한 AI 등 첨단 기술, 이게 또 기술이 중요합니다.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인터넷 와이파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 공동 노력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